훈데르트 파크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5년여에 걸쳐서 훈데르트 바서 파크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3대 작가인 훈데르트 바서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도 가장 큰 섬이죠. 실제 이 장소에 나무들이나 들판이 많았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여기서 자생하고 있던 원래 수목 식생들이 160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1600그루를 저희는 하나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무를 이식을 했다가 많은 경쟁률을 뚫고 스카웃이 되신 거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에 대한 제한도 좀 괜찮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예, 부탁드릴게요. 저는 훈데르트 바서 파크 관장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직업이 여기 예. 전시관 관장님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전시관의 관장님이 되시기를 꿈꾸셨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노트에 6칸 칸을 그리고 만화를 그려서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그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쁨을 느꼈던 게 제 어린 시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아버지한테 걸렸던 거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주 호되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이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날이에요. 아버지가 저의 재능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어렸을 때 제 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훈데르트 파크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5년여에 걸쳐서 훈데르트 바서 파크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3대 작가인 훈데르트 바서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도 가장 큰 섬이죠. 우도에 개장을 작년 3월 14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의 좋은 취지와 자연 환경에 대한 철학과 예술과 건축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생소한 작가이긴 하지만 교과서에도 이미 등재가 되어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우도를 찾아주실 때 훈데르트 바서 파크를 방문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관장님이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첫 저의 커리어를 해외 광고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광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첨단 매체들과 접해 있었기 때문에 IT 쪽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가 구축하고 그걸 구현하는 일을 조금 했었죠. 저는 직업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았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한 우물을 밟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의 오너로서 자리 잡은 모습들을 보면 내심 부럽기도 했죠. 그래서 그 많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오늘날 제가 훈데르트 바서 파크의 관장으로서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돈을 쫓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쫓아오신 거네요? 돈이라는 의미보다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성공해서 40대 이전에 은퇴를 하겠다 이런 허황된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내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돈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느껴봤고요.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본인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스스로의 만족감 그것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정말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저는 비록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섬 속의 섬이라고 부르는 우도에서 이렇게 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이곳에서 훈데르트 바서라는 이 위대한 작가의 아직 끝나지 않는 그 꿈을 거들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내심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전시관이 우도에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 제주도 그것도 우도에 부지를 마련하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은 우려와 걱정을 표하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도의 그런 환경들이 파괴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우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훈데르트 바서 파크가 이곳에 오픈하게 되었는지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도에 이제 부지를 마련을 했을 때 우도와 조화를 이루고 여기에 있는 현지 우도 주민들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계 곳곳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나오시마의 사례를 저희가 매우 감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오시마라는 섬은 원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쓰레기 하치 섬이었어요. 그 섬을 주민들과 협심을 해서 쿠사마야요이의 호박 그리고 안도 다다오의 건축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예술의 섬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변모를 했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희는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의 섬, 환경의 섬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안게 되었고, 그런 우리들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에 적합한 컨텐츠를 찾아 전 세계를 헤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꿈꾸며 건축과 예술을 불태웠던 훈데르트 바서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작가에 대해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회나 걸쳐서 비엔나에 직접 날아가서 PT를 했고, 왜 훈데르트 바서의 미술관이 지구 반대편인 우도에 들어서야 되는지 그들을 설득하게 되었죠. 실제 이 장소에 나무들이나 들판이 많았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여기서 자생하고 있던 원래 수목 식생들이 160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1600그루를 저희는 하나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무를 이식을 했다가 저희가 완공하고 나서 다시 그 나무들을 옮겨 심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훈데르트 바서의 건축은 노예가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재단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건축했던 모든 분들이 다 예술가처럼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건축에 임해야 된다라는 요구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 살던 나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옮겨 심는 작업을 함으로써 자연과 하나 되는 훈데르트 바서의 그런 철학을 우리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훈데르트 바서 파크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관장님이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이즈웰 페어라는 회사였습니다. 대기업 또는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회사였고, 여행 쪽이랑도 관련도가 있었던 회사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설립자께서 회사를 현대백화점 쪽에 매각을 하시고, 매각 비용을 훈데르트 바서 파크에 전량 다 쏟으셨습니다. 이즈웰 페어 임직원이 한 3,400명 됐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마케팅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많은 역할을 해오다 보니까 해외 쪽 일도 많이 했었고, 미술 쪽도 전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 저를 낙점하셔가지고 막중한 업무를 저희가 맡겨주셨죠. 많은 경쟁률을 뚫고 스카웃이 되신 거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에 대한 제한도 좀 괜찮으셨나요? 연봉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즈웰의 연봉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고, 저는 제 꿈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매우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초창기부터 여기를 다 관리해 오신 거잖아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고 친구들이랑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연 평균 한 50일 정도는 배가 안 뜬다고 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기상이 조금 변동돼서 더 많은 날 비가 오는 것으로 체감상 느껴지고요. 제주도에서도 또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것들 때문에 접근 자체가 매우 힘든 점이 있죠.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홍보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도의 특성상 날씨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우도 오시는 분들이 바이크만 타고 즐기고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그 점이 매우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우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채 바이크 시간이 쫓겨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군데군데 내려서 사진 찍고 땅콩 아이스크림 한번 드시고 우도를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민박이라든지 여러 숙박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도에 하룻밤 묵으신다면 정말로 어느 여행에서 느끼지 못하셨던 그런 섬이 주는 안락함과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은 그럼 인생의 목표가 어떤 거예요? 제가 비록 미술을 전공은 했지만 예술 계통의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주위의 날카로운 시선들도 있었고, 정말로 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무사히 오픈을 마칠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언젠가 훈데르트 바서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이자 건축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력이나마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훈데르트 바서에 엄청 빠져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재단에 제가 3번 PT를 하러 갔었었는데, 그때 재단 이사장님 훈데르트 바서의 친구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샘인데, 샘이 이제 훈데르트 바서의 박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데르트 바서와 반드시 사랑에 빠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훈데르트 바서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사랑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의 철학을 이해하게 될 때마다 그의 진정성이 저한테 와닿습니다. 무엇 하나 그가 뱉은 말이 그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의 행동이 또한 자연과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저는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또 그의 인생을 따라서 저도 조금이나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여기 우도를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2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갔다 올 수 있는데, 요즘에는 많은 일들이 파크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잘 못 비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로 몸이 힘들어서 번아웃도 왔지만, 외로움들 때문에 우울증인지 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도 분들과도 많이 교분을 쌓고 우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긴 했어요. 많이 또 적응된 부분도 있겠죠. 선생님 가족분들은 불만이 없으세요? 불만이 있죠. 저희 집사람이 녹음 파일을 하나 보내줬어요. 온 가족이 대만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단수이라는 곳에서 예쁜 카페를 발견하곤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갔죠. 남편이 실수로 음료를 쏟았는데 닦기는 고사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더니 소품들을 구경하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음료를 다 닦아낸 뒤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딸이 대학 가는 1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나만의 안식년을 갖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조금 전의 행동이 스스로도 미안했던지 결국은 선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름하여 단수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 일로 갑자기 제주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8개월째 되던 며칠 전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에 갔다가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야 했는데 남편 없이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나만 일방적으로 남편을 돌봐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은 남편도 날 돌봐주는 존재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태어난 지금 단수이 조약쯤 파기돼도 상관없다. 남편이 하루빨리 제주 근무를 마치고 곁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랑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셨잖아요.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감독님한테 요청을 받아가지고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구독자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감독님이랑 함께 하면서 뭐랄까요, 제 자신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독님께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도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만감 같은 거를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다. 왜냐? 지치지 않거든요. 그들보다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다면 그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원동력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라고 봤습니다.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또 꿈이라는 말, 장래의 희망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고, 수상한 직업 유튜브 채널의 컨셉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업을 놓고 고민을 하신다면 정말로 어렸을 때 내가 꾸었던 꿈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 많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상한 직업 사랑합니다.